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1월 17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RS에서 2026년 401k 불입 한도하고 기타 은퇴저축 규정 변경 발표한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또 2026년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의 프리미엄, 보험료하고 디덕터블 등등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하서웨이가 지분을 취득한 알파벳이 상승을 했고요. 40개 주요 공항 국내선 항공편 제한이 오늘 오전 6시부로 동부 시간입니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할 이벤트하고 발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Employee Deferred Limit, 이 직원 불입 한도액이 2025년에 23,500달러에서 2026년에 24,500달러로 1,000달러 인상이 됐습니다. IRS에서 발표한 2020년도 401k 불입 한도액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 변경은 401k뿐만 아니라 403b 대부분의 457 플랜 그리고 연방 공무원 퇴직 저축 제도인 Thrift Saving 플랜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IRS는 5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2026년도 Catch-up Contribution Limit도 발표를 했고요. 개인 은퇴 계좌인 IRA의 새 불입 한도 또 Roth IRA의 소득 기준 상향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부터 50세 이상 근로자는 2025년에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인상된 추가 불입 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60에서 63세의 투자자는 Secure 2.0 액트에 따라서 2025년과 동일하게 11,250달러의 추가 불입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금액 모두 방금 말씀드린 8,000달러, 11,250달러 모두 24,500달러에 추가로 더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뱅가드에 따르면 14,000개 이상의 전격 플랜과 약 500만 명의 가입자를 분석한 2025년도 판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체 참여자의 14%만이 401k를 최대 한도로 불입했다고 합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도 거의 같은 보고를 내놨습니다. 2020년도 메디케어 파트 A 앤 B 보험료 공제액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전체 손님들의 연세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메디케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CMS에서 2026년 메디케어 파트 A하고 파트 B의 보험료, 공제, 디덕터블, 그다음에 코인슈런스, 그리고 2020년 메디케어 파트 D 소득 관련 월 조정액 얼마를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트 A부터 좀 볼게요. 파트 A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전문 요양시설 나올 때 쓰는 거다. 파트 A는 약 99%의 수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 40쿼터 10년 정도의 메디케어 텍스를 냈기 때문인데요. 자, 2026년도 입원을 하게 되면 디덕터블이 1,736불 올랐습니다. 2025년 올해 1,676불에서 60불이 오른 겁니다. 첫 60일 동안 부담하는 디덕터블입니다. 자, 그리고 61일에서 90일까지는 매일 434불을 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리저브 데이가 주어지는 때 이때는 하루에 868불을 냅니다. 라이프타임 리저브 데이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라는 대로 다 내셔야 되는 게 메디케어입니다. 그 다음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를 이용할 때 20일에서 100일까지 계속 있으시려면 217불을 내셔야 되고요. 조금 올랐죠? 또 65세 이상으로 40분기를 못 채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 파트 A를 사실 수 있습니다. 파트 A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를 내고 사시면 됩니다. 30분기에서 39분기까지 되신 분들은 311불을 매달 내시면 되고 30분기가 안 되신 분들은 매달 565불을 내셔야 됩니다. 파트 B도 보험료하고 공제액이 발표되는데요. 파트 B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202불 90전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덕터블은 이얼리 디덕터블입니다. 283불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파트 A하고 파트 B가 fee for service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디케어 보험을 한다는 분들이 이 수혜자들에게 메디케어 보험을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있습니다. 월 조정액이죠. 이 얼마는 모두 8%씩 올랐습니다. 6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이 정도로 메디케어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거의 변동 없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44% 하락했고 나스닥 0.2% 상승했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새 주요 지수 모두 장 초반 하락 후 오르내림을 반복한다는 내용이고요.
알파벳의 주가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유튜브 모에서 지분을 공개하면서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보여주지만 버핏 본인이 직접 결정했을 가능성은 낮고 그의 두 투자 담당 매니저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AI 칩 선도업체 엔비디아는 수요일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AI 섹터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우려로 조심스러운 상태이고 엔비디아 실적이 칩 수요 지속을 확인해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소비자 지출도 주목할 만한 사안으로 월마트가 목요일 장 시작 전에 실적 발표하고 연말 소비 시즌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에는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 정부 셧다운 이후 처음 공개되는 경제 지표입니다. 또한 페드의 10월 회의 의사록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연말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할 가능성을 40% 정도로 반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90% 이상에서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9월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좋거나 나쁠 경우 분열된 연준 FOMC의 12월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다시 물을 연 만큼 연준이 12월에는 다음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동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알파벳의 지분을 공개한 후 급등했는데요. 워렌 버핏의 회사가 매수를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9월 30일 기준으로 알파벳 주식을 약 43억 달러 규모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10번째로 큰 주식 보유액이라고 13F 파일링 공시로 밝혔습니다. 이번 알파벳 투자 결정은 워런 버핏의 두 측근 타드 컨버스 혹은 테드 워실리 중 한 명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투자 규모로 봤을 땐 연말에 CEO에서 물러난 워런 버핏의 승인 아래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버크셔가 구글 모에서 지분을 새로 공개한 후 오늘 오전 한때 5%까지 상승했었고요. 이번 투자는 수십 년간 고성장 기술주의 소극적이었던 워렌 버핏에게도 주목할 만한 기술주 베팅입니다. 버크셔 측은 알파벳 베어도 2019년 아마존 지분을 취득했고 현재 약 22억 달러 규모를 보유 중입니다. 올해 알파벳 주가는 인공지능 사업 확대와 클라우드 수익성 개선으로 46% 상승하고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전환은 주가 상승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알파벳 매수는 차세의 경영진으로 리더십 전환과 함께 기술 투자 전력을 확대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알파벳의 상대적 저평가도 투자 매력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군요. 워렌 버핏 본인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알파벳 투자를 놓친 것을 가장 큰 투자 실수 중 하나로 인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온통 빨간색이죠. 맨 위가 석유 원유 가격이고 두 번째가 금, 세 번째가 크립토입니다. 석유 가격은 러시아 항구에서 원유 수출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서방 지제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내려왔다 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도 2026년 하반기까지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 가격이 왜 떨어졌냐면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미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달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불확실 속에서 안전자산으로 손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인데 이렇게 달러가 강하면은 금 같은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조금 줄어듭니다. 실제로 스위스 프랑이라는 안전자산도 최근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왔어요. 즉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달러가 강하면 금 가격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A는 연방 셧다운 동안 항공교통 관제사 부족으로 시행됐던 40개 주요 공항 국내선 항공편 제한을 오늘 오전부로 해제했습니다. 항공사들은 이미 제한 수준 준수 없이 정상 운항 중이었었습니다. FAA는 셧다운을 위한 관제사 부족으로 여행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운영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벤트하고 발표입니다. 내일은요, 홈디포가 발표합니다. 주택 경기하고 Do It Yourself, DIY 소비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수요일은 홈디포와 같은 로스, 건축하고 리모델링 시장 동향 파악이 가능하고 타겟이 발표하는데 소매업과 소비자 지출 동향이 타겟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죠. 그리고 역시 수요일에는 TJX 컴퍼니가 발표를 하는데 할인 소매 트렌드하고 소비 패턴 지표가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죠. AI 반도체 산업 성장과 기술주 투자 심리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페드의 회의록이 수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금융시장 금리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을 파악이 가능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월마트 갭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9월 비농업 신규 교용 non-farm payroll 보고서가 목요일에 발표되는데 노동시장의 건강성, 임금 상승률, 금리 전망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